자, 지금 풀어볼 서울대 2012년 기출인데요. 이게 나에게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사연이 있는 문제인데 2011년인가 2010년인가 서울대 화학 심층 문제가 오류가 있었어요. 문제가 틀렸었어요. 그러면 생각해봐. 수능 문제 오류 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난리 나죠. 그러면 서울대 입시 문제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도 모르게 지나갔어요. 왜냐? 나 정도 되는 전문가가 봐야 알 수 있는 오류라서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능에서 문제가 오류가 나면 많은 사람이 알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서울대 이런 심층 문제는 까다로우니까 되게 전문가가 봐야 틀렸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지나갔어요. 근데 서울대 화학과 교수들의 프라이드가 엄청나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서울대 교수 화학과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세상에 대화학과에서 낸 문제가 오류가 있다니. 하필 그 해에 이 패롭게 부임한 어떤 조교수가 내신 문제였거든요. 그래 그분이 그냥 하다가 이제 다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빡 돌아가지고 서울대 화학과가 주도해서 그 서울대 입시 문제가 비공개로 바뀌었어요. 갑자기 쪽팔려가지고. 그래서 2012년부터 2011년, 2012년에서 2013년까지 이렇게 아마 비공개였을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비공개인데. 그리고 나는 2005년 막 이런 문제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갖고 이제 서울대 문제가 비공개가 됐을 때 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그 서울대가 과연 공교육의 고교 커리큘럼을 잘 따르느냐 감사가 있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를 하려면 학교의 기출 문제를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국회의원 그 사무실에서 그 기출 문제가 공개돼 있으면 자기들도 인터넷에서 다운받으면 될 텐데 비공개라서 그 국회의원이 서울대에 명령을 내린 거예요. 기출 문제를 몇 개년치를 제출해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국회의원이 은근히 낮은 사람이에요? 은근히 높은 사람이에요? 국회의원 있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맨날 국회의원 욕만 해서 그렇지 국회의원 있잖아요. 행정서열상 무지막지하게 높은 사람이에요.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진짜요. 이제 예를 들면 군대로 치자면 별 4개 달린 사람 있잖아요. 포스타보다 그 서열이 더 높아요. 국가 권력 순위가.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이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어떤 권력을 행사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서울대가 뭐 내라고 하면 명령하면 내야죠. 그래갖고 국회의원이 문제를 받았을 거 아니야? 물리, 화학, 수학, 생물 받았을 거 아니야? 근데 뭐 받으면 뭐야? 자기가 뭐 국회의원이지 뭐 학자는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각 문제들을 소위 얘기하는 전문가들한테 보내서 이게 과연 고교 정상화 과정과 맞느냐를 의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화학 문제가 나한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이 문제를 받아가지고 딱 보고 어머 하면서 이제 왜냐면 나도 그때 학원 강사니까 왜냐면 이 기출 문제가 생긴 거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내가 일타 강사였거든요. 지금은 무명 강사지만 이때는 이제 내가 일타 강사여서 이게 200명씩 앉아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막 여러분 문제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막 보여주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답해줄게요? 고교 정상 과정과 합치합니다. 라고 의견서를 내줬어요. 하지만 지금 설명하는 걸 들으시면 절대 합치하지 않는다는 걸 아실 거예요. 예? 그래 학생들이 내 수업을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 뭐냐면 고교 교과 과정이 합치해서 그 시험 문제를 내면 그냥 수능 화학만 공부하면 되죠. 이거 무슨 말 나겠어요? 그게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합치한다고 하고 이제 실제는 이렇습니다 하고 수업 중에 학생들한테 얘기해주고. 가연아 좀 나빴나요?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 그런가요? 네. 자, 그러면 이때 이 문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주제는 누구에 대한 거냐면 그 유명한 슈셔 결합 되겠습니다. 슈셔 결합. 자, 이게 슈셔 결합 보이죠?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하이드로진 번딩이고요. 우리말 번역으로 이제 슈셔 결합이라고 하죠. 근데 영어로 쓰나 한글로 번역하나 말이 너무 길어서 본 문제를 푸는 동안은 내가 HB 이렇게 줄여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형님이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빨리 오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어? 형님은 진짜 형님 나 미워서 그런 거죠? 나 미워서 그런 거죠? 어제 형님이 너무해. 카페에서 잔 거 아니에요? 네,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수소결합 HB로 줄였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여기서 우선 하나 알아야 될 건 아이디얼 아이스 크리스탈 구조,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아이디얼이라고 하고 우리말 그 전에 잠깐만 그 전에 바로 그 전에 자, 수소 결합이 이루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바로 물 분자겠죠. 물 분자. 그다음 이렇게 말고 어떻게 그리지? 말씀해 좀 어떻게 그려? 그래 이렇게. 자, 그래서 꺾인 형태의 H2 분자를 그렸고요. 그 다음 여기에 또 다른 H2O 분자를 이렇게 그려보았어요. 자, 그러면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하면 여기에 있는 산소 부분자 하나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당연히 델타 마이너스. 얘도 델타 마이너스. 그리고 중간에 껴들어 있는 수소는 전기음성도가 작기 때문에 부분자 하나가 뭐가 돼요? 델타 플러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산소 사이에 이렇게 델타 플러스 수소가 들어있어서 짜자자잔, 여기에서 이제 무슨 상호작용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바로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하이드로진 본딩, 요게 나타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하나 언급하고 싶은 건 바로 요 수소를 중심으로 한 각도. 이 각도가 바로 몇 도일 때 수소 결합에 의한 결합력이 가장 강력해질까요? 준이야? 몇 도일 때 가장 수소 결합력이 짱짱해질까요? 몇 도? 얼음. 육각형. 그 각도가 몇 도냐고요? 120도. 좋아요. 서연아? 몇 도? 100도. 100도. 그 하얀색 복숭아를 100도라고 하자. 미안해요. 현겸아? 몇 도? 104.5도. 좋아요. 주아요? 몇 도? 104.5도. 그러면
그거 뭐야? 그러면 주하는 현금이 따라한 거예요? 자, 어쨌건 가윤나 몇 도죠? 바로 봐. 180도죠. 180도입니다. 자, 왜냐?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는 인력이 있어요, 청력이 있어요? 인력이 있겠죠. 그런데 요 둘 사이는 인력이 있을까요, 청력이 있을까요? 당연히 청력이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니까요. 주아 맞, 아니 준이 맞아요? 맞죠? 그러면 이때 이 청력은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약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결합력이 좋아지려면 청력은 약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럼 언제 이 청력이 약해질 거냐? 바로 산소 델타 마이너스 사이의 인력이란다. 사이의 청력. 요건 작게 만들고 그 둘 사이의 거리는 최대한 떨어뜨리기 위한 방식이 그게 바로 각도 180도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소 결합이 이루어질 때 저 수소를 중심으로 한 각도가 몇 도다? 수소를 중심으로 한 각도가 180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준이는 저 수소를 중심으로 한 각도가 180도가 된다는 걸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봤다고 방금 증언을 했거든요.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얼음에서의 육각 결정 구조 뭐 이런 말 했죠. 그림을 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얼음의 결정 구조가 어디에 나와 있기 때문에 화학1, 화학2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화학1, 화학2 교과서에 얼음 결정 구조가 나오거든요.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수소 결합을 할 때 수소 조변의 각도가 180도가 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다만 뭘 본지를 모르는 거지. 분명 봤는데 내가 뭘 본지를 모르는 거지. 그리고 학교 교사도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지. 학교 교사도 그걸 얘기도 못 해주는 거지. 자기도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화학원, 화학투 교과서에 얼음 결정과 관련된 그 뭐냐면은 결정 구조가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자,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보여드릴게요. 33페이지. 33페이지. 3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그림 6이라고 있을 건데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거기에 그 그림 이름에 얼음 결정 시의 수소 결합의 구조. 자,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그림을 어디선가 본 적 있죠? 교과서에서 나왔건 뭐 과학동화에서 나왔건 인터넷에서 나왔건 분명 어디서 나와 이 그림이 알겠어요? 그럼 그 그림에서 아까 준이가 얘기했던 육각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모티브가 지금 보이죠? 거기서 준이야 큰 동그라미가 누굴 얘기하겠어요?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뭐겠어요? 그러면 작은 동그라미 주변 각도가 어떻게 보여요? 준이야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죠?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은 이 그림을 분명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봤으나 눈이 멀어 있는 거지.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봤으나 뭘 본지를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눈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 나 같은 사람이 있는 거지. 알겠죠? 그죠? 주아 알겠어요? 주아 많이 놀랬어요? 안 놀랬어요? 알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이 수소 주변의 결합각이 보시다시피 수소 결합이 이루어질 때 각도가 180도여야 되는데 이게 뭐로 연결이 되냐면 바로 물보다 얼음의 밀도가 더 뭐하죠? 커요, 작아요? 얼음의 밀도는 더 커요, 더 작아요? 더
작은 것과 연관이 생기는 겁니다. 왜 저 각도가 얼음이 됐을 때 밀도 변화와 관계가 있는 걸까요? 자, 봅시다. 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요 하이드로진 본딩, 수소 결합이 조금 일어나 있는 상태예요?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얼음이라고 하는 건 수소 결합이 몇 개 없는 상태예요? 아니면 수소 결합이 가장 잘 이루어져 있는 상태예요? 가장 잘 이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맞죠? 맞죠? 수소 결합이 가장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는 게 그게 바로 물이잖아요. 아니, 얼음이잖아요. 그 수소 결합 일부가 깨지면 물이 되는 거고, 수소 결합 대부분이 없어지면 그게 수증기가 되는 거죠. 현견 맞아요? 그래서 얼음의 밀도가 더 작아지기는 하는데 그 얼음은 수소 결합이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 자, 그러면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수소 결합이 많아질수록 구조의 부피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소 결합이 많아질수록 결합각 제한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자, 쓰시고 뭔 말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였어요? 자, 결합각 제한이 발생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준이야? 레고 알아요? 레고 좋아해? 아, 별로 안 좋아해? 왜요?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레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레고가 어느 나라에서 만든 어느 나라 제품이죠? 레고는 알아도 레고 만든 나라를 레고 메이드 인 덴마크입니다. 그래서 덴마크가 만들어낸 아마 최고의 상품이 아닌가 싶은데, 메이드 인 덴마크 중에 최고의 상품은 레고, 알겠죠? 나는 레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좋아해서 요즘도 레고를 사가지고 딸들이랑 만들어보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 가면 왜 몇 년 전에 왜 그거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있었잖아요. 엔드 게임도 있었고, 그거 관련된 모티브로다가 레고가 다 있었어요. 그 전 세트를 다 샀어요. 한 80만 원 들었어요. 다 사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집에 이렇게 해놨어요. 키덜트, 알겠죠? 자, 그 레고. 근데 레고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한 번 정도는 다 만들어봤죠. 그죠? 현겸이도 만들어봤죠. 그쵸. 서윤이도 만들어봤죠. 그렇지. 그러면 그 레고를 만들었을 때 경험을 한번 떠올려봐요. 그러면 상자를 뜯어요. 그럼 그 안에 설명서하고 이 얄푸리한 비닐봉지에 부품들이 쫘르륵 들어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탁 해가지고 찢어가지고 설명서대로 탁탁탁탁 모양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만들어진 모양은 다시 상자에 넣으려고 하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자, 뭐냐면 그 레고의 부품 길이를 맞춘다는 얘기는 어느 부분에 어느 부분을 끼워 맞춘다도 있지만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의 각도를 원하는 대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각도가 자유롭게 변형되는 게 아니고 그런 구조물을 만들 때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어느 각도를 고정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관절의 각도가 자유롭게 변형이 되면 외부 충격 같은 것에 의해서 고밀도가 될 수도 있고 저밀도가 될 수도 있고, 뭐냐면 가변적이지만 각도가 딱 고정돼 버리면요, 그 각도 때문에 중간에 생기는 버려지는 공간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소 결합이 그렇다고요. 수소 결합이 몇 도? 180도. 그러니까 얘를 중심으로 반드시 팔이 쭉 뻗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버려지는 공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덕에 수소 결합을 해버리면 그 내부에 빈 공간이 생기니까 구조적으로 커지고 그 덕에 밀도가 줄어드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왜 얼음이 물에 뜨냐라고 물으면 보통은 뭐 내부의 뭐 육각 결정 구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화학자가 물을 때는 뭐라고 답해야 되냐면 수소를 중심으로 한 결합각 제한 때문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무슨 말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수소 결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수소 결합이 가장 잘 이루어진 곳이 바로 얼음이라고 했죠? 얼음. 자, 그럼 이제 얼음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바로 이제 아이디얼 아이스 크리스탈. 자, 그래서 이상적인 얼음 결정의 구조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산소 두고 슈쇼 두고 슈쇼. 자, 이렇게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 달려있는 게 바로 무르잖아요. 무르 분자 H2O.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산소에는 사실 또 누구도 있어요. 바로 뚜두두두두두두두 뚜두두두두두두두 짜잔 슉슉슉 슉슉슉 짜잔 슉슉슉 슉슉슉 요래 비공호 전자들도 달려있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산소에는 비공호 전자쌍이 두 쌍, 알겠죠? 두 쌍이 저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슈쇼 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주변에 또 다른 물 분자, 주변에 또 다른 물 분자, 그리고 주변에 또 다른 물 분자, 주변에 또 다른 물 분자가 가까이 와서 수소 결합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저 앞에서처럼 수소가 양쪽에 산소 끼어 있을 때 여기서 수소 결합이 나타나는 거야. 그지? 그럼 그 수소 결합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겠어? 산소 사이에 슈쇼가 요렇게.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요 수소, 요 수소 어쨌건 델타 플러스 얘가 여기에 있는 산소 델타 마이너스 사이에서 하이드로진 본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준이 맞죠? 이때 아까 얘기했죠. 몇 도? 180도. 그러면 그 슈쇼 결합이 여기서도 되었습니까? 저렇게 진행이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1. 하나의 수소와 하나의 비공유 전자쌍 사이에서 하이드로진 본딩이 맹그러지는구나. 맞아요? 자,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잘 봐. 하나의 수소와 하나의 비공호 전자 사이에서 수소 결합. 하나의 수소, 하나의 비공호 전자 사이에서 수소 결합. 맞죠? 자, 지금 되게 어려운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에 이 수소도 사실 이 산소랑 수소 결합하는 거지만 엄밀하게는 이 산소가 가지고 있는 누구랑 수소 결합하는 거야? 누구랑? 요 산소의 비공호 전자랑 수소 결합하는 거야. 이 수소도 요 산소의 비공호 전자랑 수소 결합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수소 결합이 한 개 형성이 되려면 수소가 몇 개 있어야 된다고? 하나. 비공호 전자쌍도 몇 개 있어야 된다고? 하나. 알겠죠? 이런 식으로 H2O 한 분자당 네 방향
수소 결합이 나타나는구나. 뭐면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따 자, 내가 잘 봐봐. 이압 뭐 했어요? 박수를 쳤죠? 자, 박수를 뭐를 이용해서 박수를 쳤어요? 두 손바닥을 이용해서 박수를 쳤죠. 그러면 한 손바닥으로는 박수 칠 수 있어요? 못 쳐요? 안 되죠. 이랬더니 어떤 중학생이 막 선생님 되는데요? 되는데 뭐 이런 정말 그런 거 원치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박수를 치려면 반대 손바닥이 두 개가 있어야 돼. 그지? 그러면 이때 두 손바닥으로 한 번에 박수를 쳤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박수를 여러 번 칠 수 있지. 이럴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냐면 평균적으로 두 손바닥이 한 번에 박수를 치는 거니까 평균적으로 한 손바닥이 절반의 박수를 칠 수 있겠구나 라고 카운팅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잘 봐. 어차피 수소 결합이 한 번 형성이 될 테니까 그때 수소 하나, 비공호 전자쌍 하나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수소는 하나당 절반의 수소 결합, 비공호 전자도 절반의 수소 결합을 나누어 가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개수 카운팅 하기가 편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때 이 수소 결합을 편의상 혹은 확률적 기하학적으로 양쪽으로 나누는 거야. 몇 개로? 절반으로. 몇 개로? 절반으로. 무슨 말 알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다시피 요렇게 절반의 수소 결합, 요렇게 절반의 수소 결합.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바로 내 방향으로 수소 결합의 절반짜리가 나타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H2O 한 분자에서요. 맞죠? 이것이 이상적 결정 구조에서는, 얼음 결정 구조에서는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를 카운팅 해주시면 값이 뭐가 되느냐? 바로 두 번의 수소 결합이 어디서? H2O 한 분자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나겠죠? 그러면 거기 예를 들어 퀴즈 H2O 1몰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하이드로진 본딩 최대 개수. 이거 어떻게 될 거냐? 잘 봐요. H2O가 1몰이면 잘 봐요. 수소 원자 몇 개 있어요? 2몰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비공유 전자쌍 몇 개 있겠어요? 가연아 몇 개 있겠어요? 역시나 2몰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산소 하나당 비공호 전자쌍이 2개 있으니까 이게 1몰이면 더블링하면 2몰이 되겠지.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만들 수 있는 하이드로진 본딩은 몇 개? 2몰 개일 거란 얘기인 거지. 왜냐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수소와 하나의 비공호 전자쌍이 하나의 수소 결합을 만든다고 했죠. 그러면 10개의 수소와 10개의 비공호 전자쌍이면 10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개면 100개일 거 아니에요. 1몰이면 1몰이겠죠. 2몰이면 2몰이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H2O 한 분자당
2배의 수소결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H2O 1몰당 수소결합이 2개가 나타난다 이런 말이지. 2몰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1번 문제는 이걸 이렇게 논술하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죠? 분리를 꼭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약간 확장을 하야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세 번째 하이드로진 본딩의 가능성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하이드로진 본딩의 가능성. 자, 수소결합이 가능한 분자들 중 아주 유명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바로 아유 이쁘지가 않냐. 자, 얘 분자 이름은 준이야? 암모니아. 서연아, 얘 이름은 물.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 이름은 하이드로진 플로라이드, 불화수소라고 하는 애죠. 자, 여기에서 이 분자들에서 수소 개수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 다음 2개 있죠. 그 다음 1개 있죠. 맞나요? 그럼 이때 여기서 각 분자들에서 비공유 전자쌍 개수는 몇 개냐? 1개 있죠. 2개 있죠. 3개 있죠.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하이드로진 본딩 개수. 아까 물에서 분자당 하이드로진 본딩 개수 몇 개 나타난다고 했어요? 준이야, 몇 개 나타난다고 했어? 한 분자당. 불과 2분 전에. 준이 몇 개? 2개, 2개. 왜 2개라고 했었냐면 수소결합이 하나 나타나려면 반드시 수소도 1개, 비공호 전자도 1개 있을 때 수소결합이 1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수소가 2개 있고 비공호 전자도 2개 있으면 짝을 2개를 지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준이야, 여기서는 수소결합 개수 몇 개? 1개가 만들어진다고. 뭐는 많지만? 수소는 많지만 누가 제한적인 거예요? 비공호 전자쌍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얘 개수에 맞춰서 수소결합이 만들어지는 거야. 준이야, 또 여기서는 수소결합 몇 개? 또 1개. 이때는 비공호 전자가 많지만 수소에 의해서 개수가 정해지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왜냐하면 수소결합 한 번이 나타나려면 수소 1개, 비공호 전자 1개만 있으면 되거든. 그럼 나머지 2개 뭐 하겠어? 뭐 하긴 뭐해, 놀아야지. 뭐 하겠어요? 알겠죠? 여기서 나머지 수소 하나 해서 나머지 수소 2개 남으면 뭐 하겠어? 뭐 놀겠지. 뭐 하겠죠? 그런 식으로 수소결합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준이 알겠죠? 그렇게 치면 이때 놀랍게도 3개 중 끓는 점 제일 높은 건 누구겠어요? 다 알아요, 여러분. 3개 중 끓는 점 제일 높은 거 누구예요? 저 3개 중 끓는 점 제일 높은 거. 저거 수능에 나오게요, 안 나오게요? 저 3개 중에 끓는 점 제일 높은 거 비교하시오. 수능 기출에 나왔을게요, 안 나올게요? 나왔다니까요. 이런 그림 본 적 있을걸? 뭐 이게 이런 그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런 걸 본 적 있을 걸? 예를 들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H2O 이렇게 돼가지고는 H2O 그다음 뭐 왜 있잖아. 이게 다 그려야 돼? 그거 기억이 안 나. 이게 이제 위쪽이 보일링 포인트. 예, 하면은 예를 들면 이거지. 보면 HF, HCl, HBr, HI 이런 그림 있잖아. 이거 본 적 있지? 본 적 있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H2O 그 다음에 H2S 맞나?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이렇게 H2S, H2SE, H2T 뭐 이런 그림 있잖아. 수능에 이거 관련된 문제 많이 나오잖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NH3, PH3 뭐 이렇게 있잖아. 이때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야? 이쪽은 그냥 분자량 증가지. 분자량 증가하면 분산력 커져서 HCl보다는 HBr, HBr보다는 HI가 끓는 점 높다고 하겠어요? 나머지 패턴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분자량이나 분산력이 작은 H2, HF, NH3들은 왜 얘네들에 비해서 갑자기 끓는 점이 올라가? 무슨 결합? 수소 결합. 알겠죠? 이거 수능 기출에 여러 수백 번 나와, 수백 번. 그런데 이때 여기서 퀴즈를 내면, 또 하나의 퀴즈를 내면, 왜 NH3, HF보다 H2의 끓는 점이 제일 높냐고. 그렇지. 여러분, 암모니아는 상온에서 상태가 기체죠. 상온에서. HF도 기체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물은 액체잖아, 액체. 왜냐? 요거 때문에 요거. 바로 H2O는 하이드로진 본딩이 최적화 된 분자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도 물 H2O보다 수소 결합을 더 잘할 수 있는 분자는 우주에서 더 이상 탄생시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 우주를 뒤져도 저 아이디어를 보면 물보다도 수소 결합을 더 잘할 수 있는 물질은 전 우주를 뒤져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하학적으로 저렇게 만드는 건 저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H2O는 우리 우주 곳곳에 상당히 많은 겁니다. 왜 무슨 소행성에도 막 얼음 껴있다고 막 하잖아요. 그 이유가 수소 결합을 통해서 분자간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우주의 척박한 환경에서도 물들끼리 뭉쳐가지고 어느 소행성에 딱딱하게 붙어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저런 아이디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에서는 이런 패턴이나 수소 결합의 존재만 묻겠지만 서울대 문제에서는 그렇다면 왜 얘들보다 얘가 끓는 점이 더 높겠니? 를 물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논리로 얘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 지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문제는 한번 읊어보죠. 큰 전기임 송도를 가진 원자에 결합된 수소 원자만이 이웃한 분자의 고립 전달성과 강한 정전기적 인력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라고 돼 있죠? 준이야 찾았어요? 자, 그러면 준이야 만약에 지금 시험 친다고 생각하고 2번 뭐라고 답할 거예요? 2번 답해보세요. 동류결합은 결합 자체가 이온 결합이 아니라서 전자를 공유하는 상태인데 수소 결합이 이런 강한 전전기적 인력이 일어나는 이유가 수소 결합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소 결합이 발생하려면은
H가 수소가 그 지금 있는 거 있죠. 부분전화?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수소가 델타 플러스고 음. 산소와 같은 것이 델타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만약에 전기음성도가 충분히 크지 않다면은 그 차이가 수소 결합이 일어날 만큼 충분한 정전기적 이력이 발생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해요. 예, 되게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혹시 다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주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2번 질문을 받았다. 2번 어떻게 답하고 싶어요? 어떻게 답하고 싶어요? 부분전화 만들어주는 거는 음. 큰 전기 음성도 가진 원자랑 수소 사이고 네. 고립 전자쌍하니 그 부분전화 형성된 수소 갖다 대니까 예. 걔도 반대쪽으로 형성돼서 어. 수소 결합 형성돼요. 아, 그런가요? 좋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를 설명을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설명을 들으면 아, 지금까지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수소결합은 수소결합이 아니었어. 왜? 김광석 노래 중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이 노래 아는 사람.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어. 하여튼 그런 제목의 옛날 노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전기음성도만 얘기하는 것은 수소결합이 아니었음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거예요. 자, 봅시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교수가 어떤 의도로 낸 거냐면 저걸 물은 거예요. 어떤 조건에서 수소결합이 만들어지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사실 이게 맞습니다. 원자들 사이에 큰 전기음성도 차이가 날 때 수소결합이 나타난다. 그리고 저건 일반계 고등학교의 모든 교사들도 얘기를 하는 것이라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리고 수능 기출로도 나오니까 뭐 엄청 모두 다 알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떤 묘한 물질의 끝 말단에 X라는 어떤 원자가 달려 있고 그 주변에 수소가 또 다른 Y라는 원자에 붙어 있을 때 이때 수소결합은 언제 나타나냐면 X나 Y나 모두 플러린, 산소, 질소 요 세 개일 때만 수소결합이 이루어지지요. 맞나요? 이때 얘들의 전기음성도 한번 따져볼게요. 플러린 전기음성도 얼마예요? 4 정도 되고 산소는 3.5고 질소는 3.0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수소의 전기음성도는 얼마예요? 뭐 2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수소가 전기음성도가 작으니까 얘는 델타 플러스에 델타 마이너스예요. 델타 플러스. 그리고 여기에 있는 X하고 Y는 이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이 세 개 중에 아무거나예요. 그리고 X하고 Y는 같아도 돼요. 아니, X하고 Y는 달라도 돼요. 다르면 안 돼요. X하고 Y는 달라도 돼요. 알겠어요? 같아도 달라도 상관없어요. 이 자리에 뭐 아무거나 들어갑니다. 이 세 개 중에. 그래서 FF 상관없고 FO 상관없고 뭐 NO 상관없고 세 개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같아도 그만, 뭐 달라도 그만이에요. X하고 Y는. 그러면 뭐가 됐건 얘네들은 전기음성도가 수소보단 큰 편이니까 델타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크죠? 이럴 때 이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걸 하이드로진 본딩이라 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질소, 수소, 질소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저 얘.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질소, 여기에 있는 질소 전기음성도가 3.0에 수소가 2.2. 당연히 질소는 델타 마이너스, 수소는 델타 플러스. 이럴 때 이 사이에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이드로진 본딩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준이야, 그죠? 그런데 예를 하나 더 들면 이거 한번 볼까요? 자, 플로라이드 전기음성도는 4고요. 준이야, 탄소의 전기음성도는 2.55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준이야, 요 사이의 전기음성도 차이 얼마예요? 0.8이죠. 요 사이의 전기음성도 차이 얼마예요? 뭐 1.4 뭐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가 전기음성도가 더 커요? 차이가 더 어디가 더 심하게 나요? 이쪽이 더 심하게 나죠. 이럴 때 우리는 여기서 수소결합이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큰 전기음성도 차이가 수소결합의 형성 조건은 맞지만 큰 전기음성도 차이가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한다예요. 수소결합을 구성할 때 큰 전기음성도 차이 중요한데 그게 수소결합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런 수치들은 국정교과서에 다 나와야 안 나와요?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하고 이런 생각을 안 해본다고요. 근데 교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교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수소결합의 형성 조건 1, 큰 전기음성도 차이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그러면 1이니까 그 다음 2가 있겠죠? 준이야, 저 2가 뭘까? 수소와 기공의 바로 수소입니다. 오직 수소만이 수소결합을 일으키는 수소가 가진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보자!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셜 갔다 오세요.